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맨유,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오타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 하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키미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키미,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넷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